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그 함께 배우기를 2개 올렸는데 또 너무 길기도 해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걸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 온도차가 심해요. 작년과 정반대죠. 작년 7월에 2차전지 갈 때는 거의 코스닥 독주였죠. 지금은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밸류 프로그램이 자산 가치가 이제 PBR 한 배 이하인 기업들한테 그냥 말로 반성문 쏘란 얘기예요. 반성문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올리겠다. 기업 가치를 그걸 이제 그 공시를 하란 얘기죠. 해서 잘한 기업들한테는 가산점 주고 또 새로운 지수도 만들고 일본하고 이제 똑같이 한다는 건데 사실 그게 아직 발표된 건 아니고요. 올해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월에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벌써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이마트가 폭등을 하고 SK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반성해야 될 기업들이라고도 봐야죠. 오늘 너무 올라간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금 PBR이 너무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오늘 주가 급등하는 이런 이제 지주사든 유통사든 거기 CEO분들은 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올라가는 거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장 너무 이거에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달에 어쨌든 그 발표를 정부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저 PBR도 찾아볼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르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도 이 중에 현금이 많아야 주주 환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 많아야. 근데 그거를 또 고맙게도 그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원님 아시죠? 퀀트 하시는 분들. 그분이 이제 또 자기 텔레그램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또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고맙게도 이 유명관 연구원님이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현금이 좀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요게 PBR 0.7배 미만인데 순현금이 좀 있는 그런 80% 이상 리스트니까 요거를 무턱대고 그냥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이 기업은 앞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은 해야 돼요. 이렇게 꾸준하게 올해보단 내년이 낫고 이런 게 좋은데 아무튼 이제 대표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한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것만 보여드리면 이거는 잠시만요. PBR PBR 기준으로 여기 이쪽에 PBR이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오리온홀딩스, 다우기술, 태광산업, 바이오노트, 그냥 이건 단순히 읽어만 드리는 거예요. 키스콜딩스, 현대퓨처넷, 신도리코, KC 일성신약, 모토닉, 광주신세계, 삼형무역, 네오이즈홀딩스, 대덕, 일진다이아, 그레디언트, 유수홀딩스, 세종텔레콤, 삼양통상, 엔지캠 생명과학, 무학, 미창석유, 크리스탈신소재, 아이디스홀딩스, 대원산업,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서원인땡, 폴라리스해원, 메카로, 신영와코르, 코메론, 세론오토모티브, 이라이콤, JMT,
삼연철강, CS홀딩스, 유성기업, 인포바인, 대동전자, PS텍, 화청기공, 세원전공, 그 다음에 삼성공조, 에코볼트, 이니텍, 삼정펄프, 성도ENG, 태양, 유니드 비티플러스, 대명소노시즈, 컬러레이, 시티프라퍼티, 세운물산, SJM홀딩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파인디지털, 그리고 한국전자홀딩스, 폴라리스우노, 동양파일, 세중, 예림당, 경인전자, 대동스틸, PNC테크, 윙이푸드, CXI, 와토스코리아, 참엔지니어링, 골든센추리, 서산, 글로벌 SM, 형성그룹, 신풍로스웰, 오가닉티, 코스메티, 그 다음에 세진TS, 장원테크. 근데 사실 여기 제가 모르는 기업도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이제 그 PBR 0.7배 미만이고 시총 대비해서 현금 많은 거 있죠. 80% 이상. 그러니까 현금이 꽤 많은 게 현금이 많아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각자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경인전자가 궁금하다. 그럼 경인전자를 이제 직접 찾아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 요거는 이제 좀 큰 기업들이에요. 예, 시총 좀 큰 기업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배당 수익률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잠깐만요. 이거 조금 종목 코드 이거 삭제해 버릴게요. 숨기게 해버리고 주가 상승률도 있고 시가총액 여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숨기기 손현금 요게 이제 여긴 배당 수익률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화면 키워가지고 보이시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읽어드릴게요. 기아, 현대모비스, HMM, LG, 한국조선해양, SK스퀘어, 한국타이어, 현대건설, 금호석유, 현대해상, OCI홀딩스, DLENC, 롯데정밀화학, 코리안리, SK케미칼, 미래에셋생명, NHN 한국단자, 동양생명, KC텍, SNT모티브, PSK홀딩스, 컴투스, LX홀딩스, 현대홈쇼핑, 프로텍, SNT다이내믹스, 하이로코리아, DL건설, SNT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대한제강, 동원개발, 한국철강, 수산인더스트리, 와이솔, 엑시콘, 그 다음에 PHA, 일진홀딩스, 자이SND, 금화PSC, 우신시스템, 한솔홀딩스, SGC, 이테크건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텔레그램에 또 유명관 연구원님 그 텔레그램도 따로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뭐 자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엑셀은 이제 꼭 그 미래에셋의 유명관 연구원 있으신 거예요.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유명관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PBR이 낮다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현금은 사실 많아야죠.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걸 나타낸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8분 지났네요. 그 다음 이제 오늘 할 거는 미국 PC 물가, 반도체, 암모니아 운반선, 메모리, 그 다음에 요새 VR이 난리가 났죠. XR, VR 게임 뭐 이쪽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국 증시, 그 다음 화장품, 그 다음에 라니냐가 올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영향,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 LX세미콘, 크래프톤, 현대오토에버, LG엔솔, 고려아연, IT서비스까지 좀 할 내용이 많은데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이제 종합해가지고 한번 적어본 건데 미국 PC 물가가 일단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12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이제 그럼 소비자 물가랑 좀 헷갈리잖아요. 이제 같은 물가 지수 맞는데 소비자 물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거 소비자가. 근데 저거 이제 PC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지출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의료비 지출할 때 내가 내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런 게 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보다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좀 그 세부 내역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9%까지 상승을 했지만 많이 떨어졌죠. 이게 한때 5% 넘었거든요. 계속 떨어져요 지금.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3개월치로 연율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3개월을 지금 3개월 나온 데이터를 1년으로 바꿔보니까 1.52%밖에 안 돼요. 물가 상승률이.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니까 1.8.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된 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1%대예요. 환원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얼마나 낮아요. 우리가 뭐 물가 걱정한다 아주 22년도에 너무 힘들었죠. 지금 물가 급격히 낮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강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현재 경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물가는 차가워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번에 또 증명한 데이터고요. 반도체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SK증권 한동희 연구원님이 이제 범용 반도체, AI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전통 반도체 업황은 삼성전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삼성이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할 때 갑자기 가동률을 크게 올린다거나 막 이래버리면 전통 반도체를, 그러면 이제 또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삼성이 얼마나 감산을 잘 유지할지. 뭐 HBM이나 DDR5는 수요 느니까 상관없고요. 전통 반도체 있죠. 예. 그거를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HBM 같은 경우 여전히 수요는 좋은데 또 전방 업체들 있죠. 뭐 GPU 만드는 업체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이나 AI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전망을 또 올리는지도 중요하다. 일단 하이닉스는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닉스는 앞으로 60% 성장한다 이랬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방 고객사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경쟁력 하락 및 업황 둔화 가능성은 24년도에 높지 않지만 그래도 경쟁자들이 또 여기 뛰어들잖아요. 삼성도 있고. 그래서 좀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수익성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우리 수익성보다 점유율 경쟁하겠다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확인 가능해요. 삼성이 무슨 얘기할지. 그리고 어쨌든 당분간 하이닉스가 더 밸류는 높죠. 왜냐하면 AI 반도체 HBM 앞서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미 4개 서버 클라우드 업체들이죠. 뭐 여기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죠. 투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가장 큰 손인이 큰 공급사인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게 좀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 요즘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계속 수주 따네요. 피크아웃, 이게 뭐 피크아웃 맞냐? 이 자동차와 같이 억울한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이죠. 자동차도 맨날 피크아웃. 지겹죠, 지겨워. 근데 오늘 자동차 날라갔죠. 근데 이제 사실 자동차는 업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업황은 별로 이제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건 또 한 축이 주주환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당 낙도 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주, 제가 이제 저도 강조드렸던 게 현대차 본주보다 우선주가 낫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한 3% 4%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당 기대감 남아 있고 또 주주환원 더하면 배당 수익률 더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점수를 높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자동차도 피크아웃이 무색할 정도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조선주는 배당을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적자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업황은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암모니아 운반선이 수주가 벌써 올해 22% 수주 목표 달성했고요. 목표에. 예. 지금 1월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24년 수주 목표 22%가 벌써 달성돼 있어요. 엄청 빠른 속도고, 암모니아 운반선은 현 수주 잔고의 15%에 해당합니다.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은 작년에 처음 발주가 됐는데 VLAC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암모니아 이렇게 인기가 많냐, 선박이 비료에 들어가거든요. 암모니아가 주로 90%가. 러시아가 전체 수출의 17%인데 여기 전쟁 나고 막 이래가지고 운항 길이가 길어지니까 선박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늘어났고 또 암모니아 수소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래서 NH3잖아요. 그 화학 공식을 보면 그래서 예, 암모니아를 분해를 하면 수소로 만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소보다 또 운송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수소 시대가 더 열릴 텐데 지금 배를 만들면 2, 3년 후에 받아요. 27년도에 대부분 받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수소가 훨씬 대중화되겠죠. 그걸 미리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수소를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LPG랑 그 성질이 유사해서 LPG 선박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가 암모니아 운반선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 유리하게. 근데 우리나라 LPG 세계 제일 잘 만들고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장 잘해요.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잘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또 하나랑 삼성이 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예. 저도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암모니아 아니 그 LPG 쪽은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점유율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 한국의 주력 선종인 LNG와 컨테이너선 발주가 높은 기조로 이제 너무 많이 발주가 되니까 올해는 이걸 대체할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암모니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될 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막 저선주 안 좋다 해서 막 팍팍 빠질 때 그럴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좋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유진투자의 이승우 임소정 연구원이 매주 써주시는데 이번에 볼 건 UEVR 요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게임 있죠.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많이 못하죠. 저도 뭐 이제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포츠 게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농구나 축구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이제 VR 게임들이 몇 개 나온 것도 있었지만 초기에 메타캐스트 딱 이거 쓰고 할 게임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시들시들해져 버렸죠. 근데 놀랍게 프레이독이라는 이제 개발자가 UEVR이라는 기술을 공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나온 게임을 VR 게임으로 바꿔줘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니티 아시죠? 미국의 게임 엔진 만드는 이 회사가 만든 언리얼 엔진인가요? 그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이제 개발된 그 게임을 6DOF, 6자유도의 그 VR 게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인 이제 그 구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 실제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걸 쓴 건 아니니까 정확히 체험은 할 수 없지만 일반 게임이 VR 게임이 돼요. 옛날 나온 게임까지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게임사에서 8월드란 게임이 출시됐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800만 장, 6일 만에. 근데 그거를 이 기술을 이용해서 VR 기기로 플레이하는 영상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구글 검색 트렌드는 좀 시들시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VR 판매량을 늘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애플 비전 프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고요. 연내 삼성도 아마 XR 기기 내놓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HMD 시장. HMD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두르는 그 디스플레이 있죠. VR 기기 같은 거. 요걸 의미하는데 저는 이 시장도 이제 스타트 끊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프렉스가 엄청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은 열렸고 다만 대중화까지는 좀 시간 걸려요. 네, 걸리지만 애플이 뛰어들었고 삼성까지 뛰어든다면 저는 내년하고 내후년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게 많아야 돼요. 게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하드웨어만 보지 마시고 그 VR 게임 준비하는 기업들도 잘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들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이자 기회예요. 그러니까 게임사들도 저는 요즘에 안 좋지만 뭐 욕먹는 게임사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게임 여기 직원분들 같은 경우 좀 힘을 내셔가지고 콘솔 게임하고 그다음 VR 게임으로 또 잘 준비를 한다면 저는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다른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옛날처럼 모바일 게임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8월도 이제 그 밑에 또 NH의 이규화 연구원님 써주셨지만 8월드란 게임이 아주 난리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UEVR 통해서
스팀이라는 이제 게임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에 하루에 동시에 210만 명이 접속한 거예요. 역대 2위. 저게 이제 UE VR 통해서 VR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KB의 하이난 김진우 연구원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을 다녀와서 외국인 투자자 반응을 확인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신흥국 지수 비중이 41에서 26.5까지 급감을 했고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죠. 중국 정책을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연속성도 없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규제도 심하고 미국은 중국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중국이 부양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은 있죠. 과연 지속성이 있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속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 올랐잖아요. 오히려 탈출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정책에 부양책을 이제 기왕 썼으니까 연속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외국에 안 나갑니다. 네. 근데 중국의 우선순위가 인프라보다는 미국의 그 견제하기 위한 기술 투자거든요. 이런 부양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3월에 양해가 있으니까 중국의 전향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중국 증시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이 빠진 공백을 인도와 일본이 메꾼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도는 중국을 대체,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 많이 하죠. 진짜 경기 부양하는 거고 일본은 정부 정책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간 것처럼 일본은 작년부터 기억나시죠? PBR 1배 이하인 기업들 반성문 써와. 안 써와 망신 줄 거야 막 이런 거. 그래서 통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인지 아무튼 일본 증시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도 사이가 좋죠. 쿼드 4라고 이제 안보 협의체 가입돼 있고. 근데 이제 한국 증시는 가능성과 이제 불안을 함께 내포하는 게 이제 오늘 기업들 움직인 건 요거 때문이거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요게 2월에 아무튼 정부가 발표합니다. 일본 증시와 같은 효과 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제발 좀 저는 기왕에 할 거면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효과 발휘하려면. 그냥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맡겨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강제성을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상법을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드렸지만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 우리나라 밸류업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프로그램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다만 리스크는 부동산 PF 이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요거 아직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태형건설 같은 쇼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부채 기업들은 여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이제 좋은 점과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반기에 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그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아마존의 K뷰티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미국 아마존 화장품 판매 순인데 여기 보면 코스RX 대단하죠. 여기 있던 기업이 엄청납니다. 달팽이 크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누아 클렌징 오일 요게 저는 뭐 정말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14위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작년 4분기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코스RX는 완전 베스트셀러고 틱톡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했고 아누아의 이 클렌징 오일은 4분기에 첫 순위권에 진출했고 2019년에 론칭을 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Q10에서 화장수 부분 그 1위를 좀 차지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해외 쪽에서 성과 기대될 것 같고 저 클렌징 오일 만드는 건 아마 코스메카 코리아가 ODM 방식으로 해주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최진영 연구원님이 기억나시죠? 작년 초에 뭐라 그랬죠? 엘니뇨 온다. 그래서 곡물가 급락할 거다.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다 안정화된다. 정확히 맞추셨죠. 근데 이제 반대로 라니냐가 온대요. 라니냐는 반대로 온도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추울 것 같아요. 올해 12월. 그럼 난방 수요가 늘면서 천연가스, 석유 가격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곡물 가격은 좀 시차가 있어서 아마 내년에 오를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니냐 기한이 좀 당초 예상보다 좀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전망은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가뭄이 오게 되면 곡물의 파종 수확 주기를 고려하면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가뭄이 발생해서 파종이 준다. 그러면 공급이 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와 석탄은 이제 난방 수요까지 있으니까 올해 한 4분기부터는 좀 올라갈 가능성 가격이 요거는 좀 부정적이죠. 근데 얘네가 반등을 해주면 비료 있죠. 비료 값이 올라요. 비료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업체들 있죠. 농기계. 한참 2022년도 기억나세요? 그때 농기계 업체 비료에서 막 주가 날라갔죠.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죠. 버려져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라니냐가 진짜 이제 엘니뇨 소멸 단계에 이제 들어가니까 라니냐가 오면 비료 또 농기계 예, 또 천연가스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라니냐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 예.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라니냐가 왔을 때는 그런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스나 연료통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 증가하고 질소의 비용이 올라가서 농작 곡물가 오르고 그다음 비료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돈육 가격, 돼지고기 가격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이런 기업들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비료회사 뭐 남해화학, 또 암모니아, 롯데정밀화, 비료회사 KG케미칼, 유니드는 이제 가성칼륨, 비료값이 오르거나 이러면 이제 그 칼륨 가격이 또 오르는 편이라서 이런 기업들이 옛날에 2022년도에 주가가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요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라니냐 온 게 아니에요. 여름은 지나야 돼요. 가을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시간 걸리니까 다만 아이디어 측면에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참 실적이 아쉽게 나왔죠. 계속 비용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서 연구원님 의견은 좀 선제적으로 회계 처리했다 비용을. 그래서 올해는 그러진 더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AS 사업분 잘 나갑니다. 차량 이제 오래 타니까 예전보단. 그래서 이쪽은 좋고 다만 부품 사업부가 적자 나왔어요. 근데 일회성 비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뢰가 떨어진 거죠. 자꾸 나니까. 근데 수소 사업부 이제 현대차에 넘기니까 이건 호재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3% 증가할 전망이고 아무튼 올해는 이제 품질 비용만 줄면 돼요. 저거 이슈만 없으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거를 시장이 지금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좀 검증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부진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수소사업부 이관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인내심은 아직은 좀 필요하지만 잘 견뎌내야 할 구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 주가 105만 원. 경쟁사 중에 론자 있죠, 스위스에. 이 회사가 작년에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익 추정치 올려버린 거예요. 마진율, 이익률. 그래서 주가 폭등했어요. 작년에 하반기에 제시했던 것보다. 그 이번에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는 작년에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이 론자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약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만들 때 이제 원료 의약품 그러니까 신약을 만든 다음에 위탁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개발 과정에도 이제 참여하는 거죠. CDO 방식으로. 그리고 신약에도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계속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6공장. 지금 이제 4공장, 이제 앞으로 5공장, 6공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시바이오라는 회사가 우시바이오가 맞나요, 이거? 아무튼 우시바이오가 그 미국 매출 46%인데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규제
미국의 양당 상하원이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중국 바이오텍 기업을 규제하겠다. 법안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될 확률은 높진 않대요. 그렇게. 근데 모르죠.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 그럼 중국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영업을 못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호재가 되는 거죠. 여기도 미중 갈등 때문에 삼성이 수혜를 받지 않겠냐. 또 경쟁사의 실적 상향. 이거는 삼성바이오한테 좋은 이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견조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바이오는 또 하나의 좋은 정말 3년 만에 주가가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LX세미콘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 냈고요. 스몰 DDI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동 칩인데 저게 어디 들어가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LED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올해 실적도 그 LX세미콘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큰 제품 때문에 좋을 거라고 합니다. 라지 뭐냐면 TV랑 아이패드 OLED 요게 이제 모바일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TV는 이제 한국 LCD 패널 공급량이 증가할 것 같고 IT는 애플 OLED 아이패드 또 PC 같은 경우 윈도우 10이 내년에 종료돼요. 예. 그런 거에 따른 이제 교체 수요. 스몰,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쪽 매출은 좀 성장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경쟁사도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주가는 싸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저렴하고 올해 TV나 아이패드 OLED 모멘텀 있고 다만 신규 DDI 업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업체가 자꾸 여기 진입하는 거는 그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예. 그렇다고 이게 시장이 고성장하는 그 시장도 아닌데 경쟁사의 진입은 이거 밸류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 점은 좀 아쉽고요. 그러나 주가가 싸니까 그래서 올해 또 실적도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PBR 1.3배가 제가 보니까 무릎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겠냐. 9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 이 이하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뭐 주가 싸니까 91,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미래에셋의 이미세 연구원님이 크래프톤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기대보다 너무 잘 나왔고 기대치를 50% 넘었고요. 아직 실적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일회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송도 있었는데 뭐 거기서 뭐 환입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력인 배틀그라운드가 훨씬 이제 매출이 급증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게임 매출이 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회성 매출이면 영업비용 추정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영업비용이 600억이나 증가했다는 건 이제 영업할 때 비용이 뭐예요? 게임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게임 매출이 크게 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인도에서의 견조한 매출, 예. 또 업데이트하면서 PC 서프라이즈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호재 중에 하나가 다크앤다크 모바일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그거 개발한 이제 게임사가 그 PC 게임사가 아이언 메이스인데 넥슨이 여기에다가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로 소송 걸었는데 법원이 그거 기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요 게임 다크앤다크 모바일은 아마 출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PER도 낮고 저는 사실 이제 게임주 중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 또 네오이즈 이런 게임인 게 이 회사들은 그 이 콘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오이즈는 피해 거짓, 크래프톤은 작년에 뭐였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별로 성과 안 좋았습니다. 콘솔 게임 하나 내놨죠. 그건 좀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일단 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 기업들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콘솔 게임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럼 그게 경험이 돼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럼 나중에 더 좋은 성과를 내겠죠. 그래서 저는 콘솔 게임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지 않겠냐. 게임이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잘 눈여겨볼 만한 게임사인데 다만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오토해보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데 그때 MSCI나 막 이런 지수 편입 이슈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4분기 9% 감소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증가했고요. 차량용 고사 양화 이런 건 좋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요새 자동차 쪽이 썩 좋지가 않아요. 자동차 부품, 뭐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쪽이 좀 약간 식고 있죠. 그다음 뭐 테슬라도 좀 부진하고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회사는 워낙 고밸류 갭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오늘 시장하고 안 맞죠. 근데 오히려 또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싼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빠진다면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을 때 흥분할 게 아니라 적절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또 내려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 예. 그래서 더 조정이 나온다면 뭐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LG엔솔은 하이투자의 정우성 연구원이 목표주가 50만 원을 하향 조정했고 전기차 수요가 빠른 시일 내로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재고 정상화까지는 한 개 분기 정도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언급해줬고, 예.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 회사들과 막 경쟁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 첨단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 미국의 중고 제외하면 영업이익률 적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적자고 1분기도 적자 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1분기 AMPC 제외 시 영업이익률 9% 적자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락해서 배터리셀 가격도 떨어질 것 같고 또 일론 머스크는 이제 판가 협상해서 가격 낮추겠다는 또 그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실적은 안 좋지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뭐 더 나쁠 게 있나요? 네. 다만 미국의 트럼프 그 다음에 언제 실적 좋아질지는 명확히 할 수는 없고 수요가 언제 좋아질지 그리고 밸류가 싸진 않다 보니까 당분간 주가는 횡보하지 않을까 바닥은 다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만 보면 이렇게 최악으로 계속 빠지다가 이번 1분기가 바닥이에요.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럼 더 나쁠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또 미국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LG엔솔이. 미국 시장만 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침투율이 좀 낮은 편인데 앞으로 성장할 시장이죠.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한 몇 달 정도는 또 시간은 필요하다. 특히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이니까 3월까지는 좀 답답해도 좀 인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도 거의 끝은 와가는데 좀 시간은 아직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SK증권의 이규혜 연구원님은 고려아연 이건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조금 늦게 제가 좀 작성을 했고요. 요약을 해드렸고 목표주가 60만원 신규로 쓰셨고 그냥 다시 한번 공부하면 아연, 연, 그 다음에 금은동 아연과 연을 재련을 할 때 저런 부산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연 세계 1위고요. 아연 비중이 31, 은이 31, 연이 18%, 금이 10, 동이 4. 근데 여기에 영향을 실적에 많이 주는 게 재련 수수료죠. 재련 수수료가 저게 높을수록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난해 초에 200달러 중반이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80달러.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좀 리스크를 완화시키려고 동을 늘린대요. 동이 구리예요, 구리. 동 생산량을 3만 톤에서 6만 톤, 앞으로 15만 톤까지. 그래서 동은 다른 금속과 달리 수급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 신사업으로 2차전지 사업하죠. 자회사 캔코 통해서 니켈, K잼 통해서 동박, LG화학 합작한 한국전구체 통해서 전구체. 근데 이게 작년 7월만 해도 이게 다 호재인데 지금은 2차전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광물 쪽에서. 네,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고요. 주주환원도 많이 줍니다. 예, 배당 수율이 높은 편은 아닌데 중간 배당 다시 시행을 했고 반기 기준으로 배당 성액이 무료.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76만 원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회사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작년 연결 기준 배당 성향 80.6이고 자사주 매입도 지금 공시했거든요. 계획을. 이거 다 합치면은 주주 환원율이 100%. 이런 건 박수 쳐줘야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다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은 매력적인데 다만 성장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고기 좀 아쉽죠. 아무튼 이렇게 배당 성향 2차 전지 소재 사업 실적 추정인데 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아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돈을 벌면서 예, 실적에도 한 매출액 이익 기준으로는 한 4에서 6% 정도 이익 기여는 좀 할 것 같습니다. 25년도가 요 이제 2차 전지 사업부에선 좀 좋은 성과를 낼 것 같고 아무튼 PBR 한 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예, 조주환도 잘해서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자료인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23년도에 대표 SI 업체들 기억나시죠? 예, 그 SI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내부에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거.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 예,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평균 수익률은 62%. 작년이 좋았고요. 지금 기업들이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회사들이 다 도맡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롯데정보통신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편의점 같은 거 무인화하잖아요. 그런 거 누가 해줘요? 롯데정보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생성형 AI 요 세 개가 중심이고 한국의 IT 지출은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이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T 쪽에서 가장 높은 거고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정부 비중이 꽤 커요. 42%, 미국도. 그래서 정부가 큰 손이고, 예. 근데 작년에 좀 IT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논의예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옛날에 2012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대기업은요 공공사업 수주를 이제 못해요. 정부에서 발주하거나 이런 거. 근데 이게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IT 인프라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최신 기술력 보유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소프트웨어도 좀 노후화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완화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가 금지됐는데 여기 이제 일부 참여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렇게 인프라가 현대화되면 국민 모두가 편리해지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SI 주가 재평가의 핵심은 이게 사실 SI 업체들은 테마로 많이 가요. 메타버스 테마, 뭐 스마트 팩토리 테마. 이제는 테마가 아니에요. 하나의 중심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를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인데 삼성 SDS가 가장 대표 기업이죠. 생성 AI,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SCM 이거 공급망 관리. 현대오토에버는 주로 스마트 팩토리랑 자율주행, 롯데정보는 스마트 팩토리랑 클라우드, 메타버스, 전기 요 공급망 관리 요런 쪽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기업들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기업들입니다. 삼성 SDS, 우리나라엔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 포스코 DX, 신세계 INC가 대표적이고 지주회사 SK도 그 안에 사업부가 있죠. SK CNC. 예. 그 다음에 AI는 이제 결국 B2B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AI인데 내가 원하는 답을 AI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데 법률 계약서 같은 거 작성도 해주고 예. 기업들이 한테 꼭 필요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는 지난 몇 년간 SI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죠. 예. 뭐 자동화된 공정이죠. 그래서 생산성도 실제로 증가했고 품질도 42.5%나 기존보다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가 감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매출이 7.4% 증가하는 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은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그죠? 한참 21년도에 좋았다가 근데 이제 시작이다.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애플 비전 프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고 예. 그러면 콘텐츠 시장도 커질 거고 그래서 비전 프로 사전 예약 판매 지금 흥행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500만 원이 되는데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흥행을 조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올해 한국의 이런 SI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것 같고 맨날 그룹사 위주로 갔다면 거기서도 좀 일부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룹사 자체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삼성 SDS 클라우드 사업부가 있죠. CSP, MSP, SaaS. 이건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CSP는 이제 그 직접 클라우드 설치하는 거예요. 인프라, 서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고객사 내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회사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알리바바,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요. MSP는 저 CSP 있죠. 저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한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예. 그래서 이제 CSP를 구축하기 위한 외주를 하는 거죠. 받는 거죠. 대신해 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 그러니까 SaaS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뭐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하실 때 그걸 이제 내가 직접 구매해서 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연구 소장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있죠. 요거를 이제 그 매년 1년에 89,000원 정도예요. 그걸 실제로 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구독 모델로 하는 거 있죠. 소프트웨어를 살 때. 예, 주기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SaaS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요걸 하는 회사가 이제 주로 또 한국의 그 여기 삼성 SDS가 요 사업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S만 이제 한번 설명해드리면 목표 주가를 32% 올랐고 패브릭 X라고 하는데 요게 앞으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삼성 SDS 걸 쓸 때 다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고요. 기업의 데이터 자산을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직원과 각 프로젝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5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내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고 공유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 채팅과 검색으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예. 패브릭스에서 데이터 탐색 이런 툴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내가 그 기업에서 일을 보다가 수많은 것들을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검색에서. 예. 찾기도 하고. 그래서 고객 맞춤형이다. 여기다가 또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삼성 계열사 직원만 5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사의 협업 솔루션인데 이 브리티 웍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브리티란 플랫폼은 2016년에 런칭해서 2019년에 브리티 웍스로 출시됐고 구독 요금제가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당시. 예. 그래서 아이디 하나당 월 9,000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또 넣은 거죠. 브리티 코파일럿. 요거는 이제 추가 요금 5,000원 내면은 저런 이제 서비스를 또 추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생성 AI와 차세대 SCM, 공급망 관리, 예,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을 근간으로 하는데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구동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신규 제품 확대되면 클라우드 매출은 또 함께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다보스 포럼 그 이제 삼정 KPMG 있죠. 여기서 자료를 적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제가 몇 개만 캡처해 온 거고, 결론 뭐냐, 지속 가능한 공급망. 지금 공급망이 계속 있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망 관리하는, 이게 진짜 실력이고, 친환경으로 에너지 전환은 그냥 해야 된다. 예. 이의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요 3가지가 주요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뭐 인사들이 했던 얘기고요. 샘 얼트만은 AI 기술 발전이 일자리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생산성 확대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나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약간 비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엘버트 볼라 화이자 CEO인데 AI 기술을 활용하면 약물 개발 속도,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죠 예전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들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주요 의제고요. 분열된 세계에서 안보와 협력 달성을 하고, 새로운 시대의 성장과 일자리, 또 AI 필요하고, 또 기후, 자연, 에너지에 대한 장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이번에 있었던 그 세계 경제 포럼이죠. 예. 월드 이코노믹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 삼정 KPMG에서 정리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내부자 매수는 금호석유 있었고요. 대한약품 아시죠? 이윤우 회장님, 이승용 사장님 뭐 얼마 안 샀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오리온은 하상일 전무님이 좀 많이 샀습니다. 2,000주 정도. 그리고 공시는 LG엔솔이 일본의 이수주라는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 공급하기로 또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그 지금 종가 나오고 있는데 28포인트, 2,507에 끝이 났고 지난 뭐 한 달, 한 3주죠. 3주간 좀 부진했던 증시가 지난 이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종가의 변동이 되게 심하네요. 보니까 그죠? 맞나요? 지금 제가 지금 2시 반, 3시 반이거든요. 3시 반인데 아니 지금 마이너스 33 갔다 아니 33 갔다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지수가 종가가 좀 급변이 심한데 26 갔다가 종가에 아주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종가에 좀 밀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단 좀 막판에 증시가 쭉 좀 밀리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코스피는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이게 실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갑자기 그 아까 말씀드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 기대감이 붙어가지고 증시가 크게 상승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어떨까요? 급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PBR 한 배 이하인 기업은 좋은데 호재인데 PBR이 비싼 기업들 있죠. 뭐 5배짜리도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비하면 PBR이 엄청 높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뭔 죄인가요? 도대체? PBR 높은 게 또 죄인가요, 이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은 왠지 좀 그런 느낌은 또 들어요. 낮은 기업은 찾아서 이제 이거 올라가겠구나. 높은 기업은 얘네 뭐야? 근데 PBR이 높다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아무튼 코스닥이 PBR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늘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코스피만 좋았고 코스닥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5천억을 샀고요. 뭐 거의 코스닥은 다 던져버렸고 코스피는 대량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 섹터로 보면 그러니까 홈쇼핑이 제일 PBR 낮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태광산업, 롯데쇼핑, 여기가 급등했고 생명보험사들 대표적으로 PBR 낮습니다. 편의점도 오늘 어디가 올랐죠? 주로 오른 게 이마트. 여기가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백화점 역시 PER 낮으니까 PBR. 뭐 현대백화점도 엄청 싸죠. 또 LPG 관련주들 PBR 낮은 편이고 CNT 쪽은 여기 금호석유가 PBR이 또 낮다 보니까 오늘 급등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건설주도 대표적으로 PBR 낮고 그래서 오늘은 업황으로 간 건 아니에요. 또 현대제철 PBR 낮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이게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너무 이게 이렇게 또 흥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 중에 자사주 매입을 해야 돼요. 이 기업 중에 누가 할지 몰라요. 나중에 옥석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나오면 좋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기업들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니까 이제 2월에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를 얼마나 기업들이 실제로 할지가 관건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금이 많아야 돼요, 기업들이. 그리고 타이어 업체들 오늘 뭐 손해보험, 2차 전지도 오늘 어쨌든 LG는 빠졌지만 삼성 SDI가 비교적 크게 올랐고요. 종합상사도 올랐고, 오늘 뭐 안 오른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은행주들도 좀 많이 올랐고, 주로 저밸류인데 다만 이제 비싼 기업들 있죠.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그냥 급락하고 있고요. AI 챗봇 관련주 오늘 뭐 얘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고요.
AR 관련주도 이제 최근에 좋은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많이 올랐죠. 사실 다. 뭐 인공지능 AI 다 오늘 급락했고요. 반도체 뭐 소부장 이쪽도 엔터주는 글쎄요. JYP가 요새 너무 안 좋고요. 예. SM은 또 카카오랑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엔터주도 지금 끝없는 하락세고 또 밸류가 싼 편은 아니죠. 엔터주들이. 그리고 보안주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BR 높은 기업들은 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도 오늘 안 좋았어요. 예. 뭐 여기도 뭐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통신. 그래서 코스닥의 대표 기업들은 일제히 다 급락했고 SI 업체들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도 실적들도 괜찮고 한데 오늘 SK는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SK가 뭐가 좋아서 오늘? 아니죠. 오늘은 PBR 지주회사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고. 근데 반대로 오늘 현대오토의 폭락. 롯데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예. 뭐 현대오토, 롯데정보, 삼성 SDS까지. 예. 그러니까 좀 극과 극의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정말 만년 왕따주들이 급등한 그런 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오늘 어쨌든 자동차 쪽이 좋았고요. 자동차가 이제 아무래도 배당 기대감이 좀 있고 삼성바이오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SK 같은 지주사 좋았고 에코프로모틴 폭락했고요. 비싼 기업들은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하이브, SK바이오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 뭐 이런 기업들, 한국항공우주 4% 급락. 여기도 뭐 밸류가 비싸죠. 예, 싸진 않다 보니까. 고밸류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증시가 너무 이런 게 좀 심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금호석이 싸니까 올랐고. 그다음 보시면 비싼 기업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예, 뭐 HPSP,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엔캠은 뭐 그냥 나홀로 독주입니다. 독주. 그냥 혼자 가고 있고.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급락했고, SM 급락했고, CJN이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네. 그다음에 원익 IPS, 레고캠 다 이게 PBR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싼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약했습니다. 고영도 빠졌고, 아프리카 TV 빠졌고, 네. 그나마 이제 좀 못 올랐던 심텍이 좀 올라갔고요. 한마디로 오늘 코스닥은 거의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상장한 힘스가 상장 첫날은 좋았지만 이튿날 폭락을 했고요. 네. 보로노이, 뭐 큐렉소, 제이시스 메디칼 뭐 할 것 없이 다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은 대부분 다 그 이 뭐라 그러죠? 밸류가 좀 높거나 한 기업도 아니면 많이 올랐었거나 한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이 너무 좀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 거예요?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 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은 좋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빨리 해야죠. 하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본처럼 되는 건 좋은데, 예. 그냥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갈려버리잖아요. 싼 건 올라가고 비싼 건 빠지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좀 저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하루가 아닌가. 사실 아침만 해도 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사실 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 유한타증권에서도 그러니까 뭐 보고서도 하나 나온 게 있고 밸류 프로그램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근데 왜 오늘이냐 이거죠. 갑자기 오늘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건 나온 지 좀 된 내용들이거든요. 주가가 바로 반응한 게 아니라 좀 뒤늦게
반응감은 있는데 또 오늘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한 저 PBR주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업들이 현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뭐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적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 PBR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싼 건 싼 대로 이유가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단지 저 PBR이라고 무조건 다 아무거나 해봐야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도 옥석 가리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